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마법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J.K. 롤링의 대표작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호그와트로 가는 특급 열차에 올라타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5장. 다이애건 엘리. 해리는 다음날 아침 일찍 잠에서 깼다. 해가 떴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눈을 꾹 감고 있었다. 꿈이었어. 해리는 단호하게 자신을 타일렀다. 해그리드라는 거인이 찾아와서 내가 마법사들이 다니는 학교에 가게 됐다고 말해주는 꿈을 꾼 거야. 눈을 뜨면 다시 집에, 벽장 속에 있겠지. 갑자기 뭔가를 계속 두드리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봐, 피튜니아 이모가 문을 두드리잖아. 해리는 생각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하지만 여전히 눈은 뜨지 않았다. 그렇게 기분 좋은 꿈이라니. 톡톡톡. 알았어요. 해리가 중얼거렸다. 일어나요. 몸을 일으키자 해그리드의 무거운 코트가 떨어져 내렸다. 오두막은 햇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폭풍은 지나갔으며 해그리드는 아예 주저앉아 버린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부리에 신문을 물고 있는 부엉이 한 마리가 발톱으로 창문을 두드렸다. 해리는 허겁지겁 일어났다. 몸속에서 커다란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행복했다. 곧장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획 열었다. 부엉이가 날아들어 와 머리 위에 신문을 떨어뜨려도 해그리드는 일어나지 않았다. 부엉이는 푸드덕거리며 바닥으로 내려와 해그리드의 코트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그러지 마. 해리가 손짓으로 부엉이를 쫓으려 했지만 부엉이는 해리에게 부리를 사납게 딱딱거리며 코트를 계속 공격했다. 해그리드. 해리가 큰 소리로 말했다. 부엉이가. 돈을 좀 줘. 해그리드가 소파에 누운 채 웅얼거렸다. 네? 신문을 배달했으니 돈을 달라는 거야. 주머니를 뒤져봐. 해그리드의 코트는 오로지 주머니로만 이루어진 것 같았다. 열쇠 꾸러미, 민달팽이 살충제, 실뭉치, 박하사탕, 티백. 마침내 해리는 이상하게 생긴 동전을 한 움큼 꺼냈다. 5크넛 주면 돼. 해그리드가 졸음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크넛이라뇨. 청동으로 만든 작은 동전이야. 해리가 청동으로 된 작은 동전 5개를 헤아리자 부엉이는 다리를 내밀어 거기 묶인 조그만 가죽 주머니에 돈을 넣어줄 때까지 기다린 다음 열린 창문 밖으로 날아갔다. 해그리드는 요란하게 하품하고 똑바로 앉아 기지개를 켰다. 슬슬 가는 게 좋겠다, 해리. 오늘 할 일이 많거든. 런던에 가서 학교에서 쓸 물건을 다 사야 돼. 해리는 마법사들이 쓰는 동전을 이리저리 뒤집어 보았다. 방금 떠오른 어떤 생각 때문에 마음속 풍선에 구멍이 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해그리드? 응? 커다란 부츠를 신으며 해그리드가 말했다. 저는 돈이 없어요. 그리고 어젯밤 버넌 이모부가 하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이모부는 제가 호그와트에 가서 마법 배울 돈을 내주지 않을 거예요. 그건 걱정하지 마라. 해그리드가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긁으며 말했다. 내 부모님이 너한테 아무것도 안 남겨주셨을까 봐? 그치만 집이 다 부서졌다고. 집에다 돈을 보관하지는 않지, 윤서가. 아니고 말고. 우리가 가장 먼저 들를 곳은 그린고츠야. 마법사 은행이지. 소시지 하나 먹어라. 식었지만 못 먹을 정도는 아니야. 내 생일 케이크도 나라면 싫다고는 안 할 거다. 마법사들한테 은행이 있어요? 그거 하나뿐이야. 그린고츠. 고블린들이 운영한단다. 해리는 들고 있던 소시지를 떨어뜨렸다. 고블린이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그린고츠를 털겠다는 생각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절대로 고블린들하고 얽혀선 안 된다, 해리. 뭔가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싶다면 이 세상에서 그린고츠만큼 안전한 곳은 없어. 호그와트만 빼놓고 말이야. 말이 나와서 말인데 해리 내 일이 아니더라도 난 그린고츠에 들러야 해. 덤블도어 교수님이 부탁하신 게 있거든. 호그와트 일이야. 해그리드는 자랑스러운 듯 가슴을 쭉 폈다. 덤블도어 교수님은 중요한 일은 대개 나한테 맡기시거든. 너를 데려오는 일이나 그린고츠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일이나. 그만큼 날 믿으신다는 거지. 암 다 챙겼니? 그럼 가자. 해리는 해그리드를 따라 바위 섬으로 나갔다.
이제 하늘은 제법 맑았고 바다는 햇살을 받아 빛났다. 버넌 이모부가 빌린 배는 아직 거기에 있었는데 폭풍우가 지나간 뒤라 바닥에 물이 잔뜩 고여 있었다. 여기엔 어떻게 오셨어요? 해리가 다른 배를 찾아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물었다. 날아왔지. 해그리드가 말했다. 날아요? 그래. 근데 돌아갈 때는 이걸 타야겠구나. 너를 찾았으니 이제 마법을 쓰면 안 되거든. 그들은 배에 올랐다. 해리는 아직도 해그리드를 보면서 그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상상해 보려 애쓰고 있었다. 그래도 노를 젓는 건 좀 창피한데. 해그리드가 또 한 번 해리를 겼는지라며 말했다. 내가. 속도를 좀 빠르게 하더라도 호그와트 사람들한테는 얘기하지 말아줄래? 당연히 얘기 안 하죠. 마법을 더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해리가 말했다. 해그리드가 분홍색 우산을 다시 꺼내더니 배 옆구리를 2번 두드렸다. 두 사람은 육지를 향해 속력을 올렸다. 그린고츠를 터는 게 왜 미친 짓이에요? 해리가 물었다. 주문 때문이야. 마법이 걸려 있거든. 해그리드가 신문을 펼치며 말했다. 보안 수준이 높은 금고는 용들이 지키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 게다가 찾기도 어렵지. 그린고츠는 런던 땅속 수백 킬로미터 밑에 있거든. 지하철보다도 깊어. 어떻게든 뭔가를 손에 넣는다고 해도 거기서 빠져나오기 전에 아마 굶어 죽을 거다. 해리는 가만히 앉아 생각에 잠겼다. 한편 해그리드는 예언자일보라는 신문을 읽고 있었다. 해리는 사람들이 지금 해그리드와 같은 행동을 할 때는 가만히 놔두는 편이 좋다는 것을 버넌 이모부를 통해 배웠지만 질문을 참기가 너무 힘들었다. 여태껏 살면서 지금처럼 궁금한 게 많았던 적은 없었다. 마법 정부 놈들이 또 일을 망치고 있군. 맨날 이런 식이지. 해그리드가 신문을 넘기며 중얼거렸다. 마법 정보가 있어요? 해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물었다. 그럼. 해그리드가 말했다. 사람들은 물론 덤블도어 교수님이 총리를 맡아줬으면 했어. 근데 덤블도어 교수님은 절대로 호그와트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거든. 그래서 늑다리 코닐리어스 퍼지가 총리를 맡게 됐는데 정말 무능한 사람이야. 매일 아침 덤블도어 교수님한테 부엉이 세례를 퍼붓고 있어. 조언 좀 해달라면서 말이야. 근데 마법 정부는 무슨 일을 해요? 주요 업무는 아직도 나라 곳곳에 마법사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머글들한테서 숨기는 거야. 왜요? 왜냐니? 이런, 해리. 머글들이 우리에 대해서 알게 되면 죄다 자기들 문제를 마법으로 해결하고 싶어 할 거 아니냐. 안 되지. 우리 입장에서는 머글들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는 게 가장 좋아. 바로 그때 배가 항구 벽에 가볍게 부딪혔다. 해그리드가 신문을 접어들었다. 두 사람은 돌계단을 올라가 거리에 섰다. 작은 마을을 지나 역까지 걸어가는 동안 수많은 행인이 해그리드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해리는 그들을 탓할 수 없었다. 해그리드는 누구와 비교하더라도 2배는 컸고 끊임없이 주차 미터기같이 굉장히 평범한 사물들을 가리키며 적어 보이냐, 해리. 머글들, 어쩜 저런 물건들을 생각해내냐 그래? 하고 큰 소리로 떠들어댔다. 해그리드. 해리가 해그리드를 따라잡느라 조금 숨을 헐떡거리며 말했다. 아까 그린고츠에 용이 있다고 하셨죠? 그런 말이 있다는 거지. 해그리드가 말했다. 나한테도 용 한 마리 있었으면 좋겠다. 용이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꼭 한 마리 갖고 싶었어. 자, 가자. 그들은 역에 도착했다. 5분 뒤에 출발하는 런던행 열차가 있었다. 해그리드는 먹을 돈이라고 부르는 것을 잘 알지 못했기에 해리에게 지폐를 주고 표를 사게 했다. 열차 안에서는 사람들이 더 뚫어지게 그들을 바라보았다. 해그리드가 좌석 2개를 차지하고 앉아서 카나리아빛 서커스 천막 같은 것을 뜨개바늘로 뜨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편지 아직 갖고 있지, 해리? 해그리드가 바늘 코를 세며 물었다. 해리는 주머니에서 양피지 봉투를 꺼냈다. 좋아. 해그리드가 말했다. 거기에 너한테 필요한 물건 목록이 다 적혀 있어. 해리는 어젯밤 미처 확인하지 못한 2번째 종이를 펼쳐 들고 읽었다. 호그와트 마법학교. 교복. 1학년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복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1. 무늬 없는 평상복 로브 3벌, 검정색. 2. 평상복에 받쳤을 무늬 없는 뾰족한 모자, 검정색. 3. 보호용 장갑 1켤레, 용 가죽 소재 혹은 그와 유사한 것.
겨울용 망토 한 벌, 검정색, 단추는 은색. 학생들은 모든 옷에 이름표를 부착하십시오. 교과서. 모든 학생은 다음 도서를 각 한 권씩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미란다 고스호크, 마법 주문에 관한 표준 교과서, 1학년용. 바틸다 백시옷, 마법의 역사. 에덜버트 워플링, 마법 이론. 에머릭 스위치, 입문자를 위한 변환 마법. 필리다 스포어, 1000가지 마법 약초와 버섯. 아시니어스 지거, 마법의 약. 뉴트 스캐맨더, 신비한 동물 사전. 퀸틴 트림블, 어둠의 힘, 자기 방어를 위한 안내서. 다른 준비물. 마법 지팡이 1개, 솥 1개, 백납 재질, 표준 사이즈 2호. 유리 또는 크리스탈 병 1세트. 망원경 1개. 노스의 저울 1세트. 학생들은 부엉이 또는 고양이 또는 두꺼비 중 한 마리를 선택해서 데려올 수 있습니다. 1학년 학생의 개인 빗자루 소지는 금지되어 있으니 학부모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런던에서 이걸 다 살 수 있다고요? 해리가 큰 소리로 물었다. 어딜 가야 하는지만 알면. 해그리드가 말했다. 해리는 런던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다. 해그리드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는 듯했지만 평범한 방법으로 가는 데는 익숙지 않은 게 분명했다. 그는 지하철 개찰구에 몸이 끼었고 좌석은 너무 좁고 열차는 너무 느리다고 큰 소리로 불평을 해댔다. 머글들은 마법 없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망가진 에스컬레이터를 걸어 올라가며 해그리드가 말했다. 에스컬레이터는 양쪽으로 가게가 늘어선 붐비는 거리로 이어졌다. 해그리드는 어찌나 덩치가 큰지 인파를 그냥 뚫고 지나갔다. 해리는 해그리드의 뒤를 바짝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다. 두 사람은 서점과 음반 가게, 햄버거 가게와 영화관을 지나쳤지만 마법의 지팡이를 파는 것처럼 보이는 가게는 한 군데도 없었다. 이곳은 그저 평범한 사람들로 가득한 평범한 거리일 뿐이었다. 여기 수천 미터 아래 정말 마법사들의 황금이 잔뜩 묻혀 있을까? 어딘가에 정말 마법 주문책과 빗자루를 파는 곳이 있는 걸까? 이 모든 게 더즐리 부부가 꾸민 엄청난 장난인 건 아닐까? 더즐리 부부에게 유머 감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해그리드가 지금까지 해준 이야기를 도저히 믿기 힘들었음에도 해리는 그를 믿지 않을 수 없었다. 다 왔다. 해그리드가 우뚝 멈춰 서며 말했다. 리키 콜드런, 리키 콜드런. 새는 솥단지라는 뜻 옮기니, 이야. 유명한 가게란다. 리키 콜드런은 아주 작고 지저분해 보이는 술집이었다. 해그리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지 않았더라면 해리는 거기에 그런 가게가 있는지조차 몰랐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쪽으로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서둘러 지나쳐갔다. 그들의 시선은 리키 콜드런 옆에 있는 커다란 서점에서 반대쪽 옆에 있는 음반 가게로 옮겨갈 뿐 리키 콜드런을 아예 보지 못하는 것 같았다. 사실 해리는 마치 자신과 해그리드의 눈에만 리키 콜드런이 보이는 것 같은 굉장히 이상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이 말을 꺼내기도 전에 해그리드가 해리를 안으로 이끌었다. 유명한 가게치고는 매우 어둡고 허름했다. 나이든 여자 몇 명이 구석에 앉아 아주 작은 잔으로 세리주를 마시고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은 기다란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실크해트를 쓴 작달막한 남자가 대머리에 호두처럼 생긴 이빨 빠진 나이든 바텐더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낮게 웅성대던 사람들의 말소리가 해리와 해그리드가 들어오는 순간 멈췄다. 모두가 해그리드를 알고 있는 듯했다. 그들은 해그리드에게 손을 흔들고 미소를 머금었다. 바텐더가 유리잔으로 손을 뻗으며 말했다. 늘 마시던 걸로 하겠나, 해그리드? 오늘은 못 마셔. 톰 호그와트 일을 하는 중이라. 해그리드가 거대한 손으로 해리의 어깨를 철썩 치며 말하는 바람에 해리는 무릎이 꺾이고 말았다. 세상에. 바텐더가 해리를 유심히 살펴보며 말했다. 이 아이가. 설마 이 아이가. 순식간에 리키 콜드런이 완전한 고요와 침묵에 휩싸였다. 이럴 수가. 늙은 바텐더가 속삭이듯 말했다. 해리포터라니. 이런 영광이. 바텐더가 바뒤에서 허겁지겁 달려나와 해리의 손을 꽉 붙잡았다. 두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잘 돌아왔어요. 포터군 잘 왔어. 해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모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파이프를 물고 있던 나이든 여자는 불이 꺼진 줄도 모르고 입을 뻐끔거렸다. 해그리드가 환하게 웃었다. 의자들이 바닥을 긁는 엄청난 소리가 나더니
다음 순간 해리는 어느새 리키 콜드런에 있는 모든 사람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다. 도리스 크록퍼드예요. 포터군, 결국 이렇게 만나다니 믿을 수가 없네. 정말 자랑스러워요. 포터군, 그저 자랑스러워. 악수라도 하게 되길 바랐는데, 완전 떨려. 반가워요. 포터군, 말이 안 나올 정도야. 내 이름은 디글이에요. 디덜러스 디글. 전에 아저씨를 본 적이 있어요. 해리가 말하자 흥분한 디덜러스 디글의 머리에서 모자가 떨어졌다. 어떤 가게에서 저한테 인사하셨잖아요. 이 친구가 기억을 하네. 디덜러스 디글이 모두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방금 들었어? 이 아이가 날 기억한다고. 해리는 악수를 하고 또 했다. 도리스 크록퍼드는 악수를 더 하겠다며 몇 번이고 다시 왔다. 얼굴빛이 창백한 젊은 남자 하나가 꽤 초조한 기색으로 인파를 헤치고 앞으로 나왔다. 그의 한쪽 눈이 움찔거리고 있었다. 퀴럴 교수님. 해그리드가 말했다. 해리, 퀴럴 교수님은 호그와트에서 널 가르치실 교수님이시다. 포터. 퀴럴 교수가 해리의 손을 덥석 잡으며 말을 더듬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구나. 어떤 마법을 가르치세요, 퀴럴 교수님? 어둠의 마법바, 방어법. 퀴럴 교수가 생각조차 하기 싫다는 듯 웅얼거렸다. 그런 건 필요 없겠지. 응, 포터. 퀴럴이 초조하게 웃었다. 준비물을 다 사야겠구나. 그렇지? 나도 뱀파이어에 대한 새 책을 사야 해서. 퀴럴은 뱀파이어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퀴럴 교수가 해리를 독차지하도록 놔두지 않았다. 모두에게서 벗어나는데 10분 가까이 걸렸다. 그제야 해그리드는 왁자지껄 떠들어대는 소리들을 누르고 말할 수 있었다. 이제 가야겠다. 살 게 많아. 이리 와라, 해리. 도리스 크록퍼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리와 악수를 나눴다. 해그리드는 벽으로 둘러싸인 쓰레기통과 잡초뿐인 작은 뜰로 해리를 데리고 나왔다. 해그리드가 해리를 향해 씩 웃었다. 내가 뭘 했냐, 응? 너 아주 유명하다고 했잖아. 퀴럴 교수님조차 너를 만나니 몸이 떨리나 보더라. 하긴 평소에도 많이 떠는 분이긴 하지만. 항상 그렇게 불안해하세요? 그럼. 불쌍한 사람이지. 머리는 정말 좋은데 말이야. 책으로만 공부할 때는 괜찮았는데 1년 동안 직접 경험해 보겠다고 떠났다가 그만. 사람들 말로는 퀴럴 교수가 검은 숲에서 뱀파이어를 만났고 웬 마귀 할멈과도 조금 문제가 있었단다. 그때 이후로 아주 딴 사람이 됐지. 학생들을 두려워하고 자기가 가르치는 과목도 무서워하고. 근데 내 우산이 어디 있더라? 뱀파이어? 마귀 할멈? 해리는 머리가 어지러질했다. 한편 해그리드는 쓰레기통 위쪽의 벽돌들을 헤아리고 있었다. 위로 3칸. 옆으로 2칸. 해그리드가 중얼거렸다. 좋아. 물러서라, 해리. 해그리드가 우산 끝으로 벽을 3번 두드렸다. 해그리드가 두드린 벽돌이 흔들리고 움찔거리더니 벽 한가운데 조그만 구멍이 나타나 점점 커졌다. 다음 순간 두 사람은 해그리드도 충분히 들어갈 만큼 큰 아치형 입구를 마주 보고 있었다. 그 아래로 자갈길이 시선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다. 어서 와라. 해그리드가 말했다. 여기가 다이애건 앨리야. 해리가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본 해그리드가 씩 웃었다. 두 사람은 아치를 통과했다. 해리가 재빨리 어깨 너머로 돌아보자 입구가 곧바로 줄어들다가 단단한 벽으로 변하는 것이 보였다. 가장 가까이 있는 가게 앞에 쌓인 솥단지들의 환한 햇살이 비쳤다. 그 위에 걸린 간판에는 솥팝니다. 각종 사이즈 취급, 구리, 노쇠, 백납, 은 저절로 저어집니다. 접어서 휴대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래, 저것도 하나 필요하겠구나. 해그리드가 말했다. 하지만 먼저 돈부터 찾아야지. 눈이 8개쯤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았다. 해리는 거리를 걸으면서 가게며 그 앞에 쌓아 놓은 물건들, 쇼핑하는 사람들 등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보려고 머리를 이리저리 돌렸다. 약재상 앞에서 한 통통한 여자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다. 용해간 28g에 16시클이나 받겠다고? 미친 거 아냐? 아일롭스 부엉이 상점, 황갈새 골뱀이,
가면올빼미, 외양간올빼미, 솔부엉이, 흰올빼미라는 간판이 걸려있는 어두운 가게에서 낮고 부드럽게 부엉부엉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해리 또래 남자아이 몇 명은 빗자루가 전시된 진열창에 코를 바짝 댄 채 들여다보고 있었다. 저것 봐. 그중 한 명이 하는 말이 들렸다. 신형 림부스 2000이야. 여태까지 나온 빗자루 중에서 가장 빠르대. 로브를 파는 가게, 망원경과 해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상한 은재 기구들을 파는 가게가 있었고, 박쥐 내장이나 뱀장어 눈알이 들어있는 통이 창문 안쪽에 차곡차곡 쌓여 있는 가게도 있었으며, 책과 기펜, 양피지 두루마리, 마법약을 넣는 병, 지구본처럼 생긴 달 모형 등이 곧 쓰러질 듯 높이 쌓여 있는 가게도 있었다. 그린고츠다. 해그리드가 말했다. 두 사람은 나머지 작은 가게들을 압도할 만큼 높이 솟은 새하얀 건물에 도착했다. 반짝반짝 윤이 나는 청동문 앞에 진홍색과 황금색으로 된 제복을 입고 서 있는 것은. 그래, 저게 고블린이야. 고블린이 서 있는 곳을 향해 하얀 돌계단을 오르며 해그리드가 조용히 말했다. 고블린은 해리보다 머리 하나쯤 작았다. 고블린은 거무스름하고 영악해 보이는 얼굴의 턱수염은 끝이 뾰족했는데 손가락과 두 발이 아주 긴 것이 눈에 띄었다.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자 고블린은 허리를 꾸벅 숙이면서 인사했다. 이제 해리와 해그리드는 그린고츠의 두 번째 문을 마주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은으로 된 문이었고 문짝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다. 들어오라, 낯선 이여. 그러나 주의하라. 탐욕의 죄악을 기다리는 존재 있나니. 차지하되 스스로 벌지 않는 자. 비싼 대가를 치르리라. 단 한 번도 그대 것이 아니었던 보물을 우리의 발밑에서 찾으려 든다면 경고하노니 도적이여, 명심하라. 그대가 찾게 되는 건 보물만이 아님을. 내가 말했듯이 여기를 터는 건 정신 나간 짓이야. 해그리드가 말했다. 고블린 둘이 허리를 숙이며 그들을 은으로 된 문 안쪽으로 안내했고 해리와 해그리드는 거대한 대리석 로비에 들어섰다. 100명이 넘는 고블린들이 기다란 접수대 너머 높은 의자에 앉아 커다란 장부에 뭔가를 휘갈겨 쓰거나 노쇠 저울로 동전의 무게를 달아보거나 외알 안경을 끼고 보석을 살펴보고 있었다. 로비를 따라 이어져 있는 문은 셀 수 없이 많았고 더 많은 수의 고블린이 사람들을 그 문 안팎으로 안내하고 있었다. 해그리드와 해리는 접수대로 향했다. 안녕하십니까? 해그리드가 손님이 없는 접수대의 고블린에게 말했다. 해리포터 군의 금고에서 돈을 좀 꺼내려고 왔는데요. 금고 열쇠를 갖고 계십니까, 선생님? 여기 어디 있었는데. 해그리드는 그렇게 말하더니 접수대 위에다 주머니 속 내용물을 꺼내 놓기 시작했다. 곰팡이 쓴 게 먹이용 비스킷이 고블린의 장부에 흩뿌려졌다. 고블린의 코에 잔주름이 잡혔다. 해리는 오른쪽에 있는 고블린이 빨갛게 달아오른 석탄 같은 거대한 루비 더미의 무게를 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찾았다. 마침내 해그리드가 아주 작은 황금 열쇠를 들고 말했다. 고블린은 열쇠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거면 될 것 같군요. 그리고 여기 덤블도어 교수님이 주신 편지도 있는데요. 해그리드가 가슴을 쭉 펴고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다. 713 번금고에 있는 그 물건 이리 외라. 고블린은 신중하게 편지를 읽었다. 좋습니다. 고블린이 해그리드에게 편지를 돌려주며 말했다. 두 군데 지하 금고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푹은 또 다른 고블린이었다. 해그리드는 개 비스킷을 모두 주머니에 도로 쑤셔 넣은 다음 해리와 함께 그리푹을 따라 로비 바깥으로 나가는 문들 중 한 곳으로 향했다. 713 번금고에 있는 그 물건이 뭔데요? 해리가 물었다. 그건 말 못하지. 해그리드가 은밀한 어조로 말했다. 어마어마한 비밀이니까. 호그와트 일이야. 덤블도어 교수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신 거거든. 너한테 말하는 건 내 임무를 넘어서는 일이야. 그리푹은 두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문을 잡고 있었다. 문 뒤에도 대리석이 이어져 있을 거라 생각했던 해리는 깜짝 놀랐다. 그들은 햇불이 밝혀져 있는 돌로 된 좁은 통로에 와 있었다. 통로는 아래로 가파르게 이어져 있었고 바닥에는 작은 철로가 깔려 있었다. 그리푹이 휘파람을 불자 조그만 수레가 철로를 따라 돌진해왔다. 해그리드가 조금 애를 먹긴 했지만 그들은 수레에 올라 출발했다. 처음에 그들은 이리저리 꼬인 미로를 따라 그저 돌진하기만 했다. 해리는 길을 기억하려고 애썼다. 왼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가운데 길, 오른쪽,
왼쪽.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리프기 조종하지 않는 걸 보니 덜컹거리는 수레는 스스로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눈이 따끔거렸지만 해리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한 번은 한 통로 끝에서 불길이 터져 나오는 걸 본 듯해서 용이 불을 내뿜은 건지 보려고 몸을 틀었지만 너무 늦었다. 일행은 거대한 종유석과 석순이 천장과 바닥에서 자란 지하의 호수를 지나치며 더욱더 깊은 곳으로 가파른 길을 내려갔다. 전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수레가 달리면서 내는 소음 너머로 해리가 해그리드에게 소리쳤다. 종유석이랑 석순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종유석은 세 글자잖아. 해그리드가 말했다. 그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묻지 말 거라. 토할 것 같으니까. 정말이지. 해그리드는 얼굴색이 좋지 않았다. 마침내 수레가 통로벽에 난 작은 문 앞에 멈춰 섰을 때 해그리드는 무릎이 후들거리는 바람에 내리자마자 벽에 기대야 했다. 그리프기 자물쇠를 열었다. 녹색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연기가 가시자 해리는 숨을 헉 들이켰다. 안에는 금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은화가 쌓여 만든 기둥들도 있었다. 청동 큰옷 더미들도 보였다. 전부 내 거다. 해그리드가 미소를 머금었다. 전부 해리의 것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다. 더즐리 부부는 이 금고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것이 틀림없었다. 알았더라면 눈도 깜빡하기 전에 다 빼앗아 갔을 테니까. 해리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얼마나 자주 불평했던가. 그런데 해리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이 남겨져 런던 깊숙한 곳에 줄곧 묻혀 있었던 것이다. 해리는 해그리드의 도움을 받아 그 돈의 일부를 가방에 쓸어 담았다. 금으로 된 건 갈레온이라고 한다. 해그리드가 말했다. 은화는 시클이라고 하는데 17시클이 1갈레온이야. 29크넛이 1시클이고. 아주 간단하지? 그래, 그 정도면 앞으로 몇 학기 준비물은 끄떡없겠구나. 나머지는 여기 금고에 놔두자. 해그리드가 그리프에게 돌아섰다. 이번엔 713번 금고로 가주십시오. 그런데 좀 천천히 갈 수 있을까요? 속도 조절은 불가능합니다. 그리프기 말했다. 그들은 조금 전보다 더 깊이 들어갔고 이동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급격한 커브를 돌 때마다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다. 그들은 덜컹거리며 지하 협곡을 건넜다. 해리는 옆으로 몸을 기울여 어두운 밑바닥에 뭐가 있는지 보려고 했지만 해그리드가 신음하면서 그의 목덜미를 잡아당겼다. 713번 금고에는 열쇠 구멍이 없었다. 물러서세요. 그리프기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다. 그가 긴 손가락 하나로 부드럽게 쓸어내리자 문은 그대로 녹아 사라졌다. 그린고츠 고블린이 아닌 누군가가 이런 짓을 했다간 저 문으로 빨려 들어가 갇히고 말 겁니다. 그리프기 말했다. 안에 누가 갇혔는지는 얼마 만에 한 번씩 확인해요. 해리가 물었다. 10년에 한 번 정도. 그리프기 꽤나 고약하게 씩 웃으며 말했다. 1급 보안 금고 안에 뭔가 굉장히 특별한 것이 들어있다고 확신한 해리는 적어도 엄청난 보석들을 보게 될 거라 기대하며 열심히 기웃거렸지만 처음 봤을 때 금고는 텅 비어 있는 것 같았다. 조금 뒤에야 해리는 갈색 포장지에 쌓인 작고 더러운 꾸러미가 바닥에 놓여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해그리드는 그 꾸러미를 집어들고 코트 깊숙한 곳에 쑤셔 넣었다. 해리는 그게 뭔지 무척 궁금했지만 묻지 않는 게 상책이라는 것을 알았다. 자, 이 지긋지긋한 수레를 다시 탈 시간이로구나. 돌아갈 때는 말 걸지 마라.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최선인 것 같거든. 해그리드가 말했다. 한바탕 격렬한 수레 여행이 끝나고 두 사람은 그린고츠 바깥에서 햇빛에 눈을 깜빡이고 있었다. 돈으로 가득한 가방을 가진 지금 해리는 가장 먼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몇 갈레온이 1파운드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해리가 평생 가졌던 것보다 많은 돈, 아니 더들리가 평생 가진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들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교복부터 사는 게 좋겠다. 해그리드가 어디서나 잘 어울리는 말킨 부인의 로브 전문점을 고갯짓하며 말했다. 저기, 해리. 난 리키 콜드런에 가서 술이라도 가볍게 한잔하고 기운을 차릴까 하는데 괜찮겠니? 그놈의 그린고츠 수레는 정말 끔찍하단 말이야. 해그리드가 그때까지도 약간 멀미를 하는 것처럼 보였으므로 해리는 긴장한 채 혼자 말킨 부인의 가게에 들어갔다. 말킨 부인은 웃는 인상의 땅달막한 마법사로 온통 연보라색 옷을 걸치고 있었다. 호그와트니, 애야? 해리가 말하려는 순간 말킨 부인이 물었다. 여기서 많이들 사간단다.
실은 지금도 어엿한 청년 하나가 치수를 재고 있어. 가게 안쪽에서는 허여멀겋고 갸름한 얼굴의 남자아이가 발받침 위에 서 있었다. 또 다른 마법사 한 명이 그 애의 기다란 검은색 로브에 핀을 꽂아 넣고 있었다. 말킨 부인은 해리를 바로 옆 발받침에 세운 다음 머리 위로 긴 로브를 뒤집어 씌우더니 적절한 길이의 핀을 꽂기 시작했다. 안녕. 남자아이가 말했다. 너도 호그와트야? 응, 해리가 말했다. 우리 아버지는 옆 가게에서 내 책을 사는 중이고 어머니는 저쪽 거리에서 마법 지팡이를 보고 있어. 아이가 말했다. 따분한 듯 느릿느릿한 목소리였다. 그 다음에는 부모님을 끌고 경주용 빗자루를 보러 갈 거야. 도대체 왜 1학년들은 개인 빗자루를 가져갈 수 없는 건지 모르겠네. 아버지를 졸라서 하나 사달라고 해야겠어. 어떻게든 몰래 가지고 들어가게. 해리는 유난히 더들리가 생각났다. 너는 빗자루 있어? 아이가 말을 이었다. 아니. 해리가 말했다. 퀴디치는 전혀 안 해. 안 해? 해리가 다시 말했다. 도대체 퀴디치가 뭔지도 알 수가 없었다. 나는 하는데. 아버지는 내가 기숙사 대표 선수로 뽑히지 않는 건 범죄나 다름없다고 하셨어. 그리고 솔직히 나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 어느 기숙사에 들어가게 될지는 아직 모르니? 몰라. 해리가 말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멍청이가 되는 기분이었다. 가보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지. 안 그래? 하지만 난 내가 슬리데린에 들어갈 거란 걸 알아. 우리 가문 사람 모두 슬리데린이었으니까. 후플푸프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봐. 차라리 학교를 그만두고 말지. 안 그래? 뭔가 좀 더 재미있는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해리가 말했다. 아니, 저 사람 좀 봐. 아이가 갑자기 창문 쪽을 고갯짓하며 말했다. 해그리드가 해리를 향해 씩 웃으며 자기는 들어갈 수 없다는 뜻으로 커다란 아이스크림 2개를 들어 보였다. 저분은 해그리드 아저씨야. 해리가 말했다. 소년이 모르는 걸 하나라도 알고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 호그와트에서 일하시는 분이야. 아, 소년이 말했다. 들은 적 있어. 하인 같은 거 아니야? 해그리드는 습직이야. 해리가 말했다. 해리는 갈수록 이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내 말이 그 말이야. 저 사람 무슨 야만인 같은 거라고 들었는데. 교내에 있는 오두막에 살면서 아무 때나 술에 취하고 마법을 부리려다가 자기 침대를 태워 먹기도 한다더라. 내가 보기엔 아주 멋진 사람이야. 해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아이가 살짝 비웃으며 말했다. 왜 저 사람이랑 같이 다니는 거야? 너희 부모님은? 돌아가셨어. 해리가 짧게 대답했다. 이 아이와는 그 사실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은 기분이 조금도 들지 않았다. 아, 미안. 아이가 말했다. 조금도 미안하다는 투가 아니었다. 그래도 우리랑 같은 부류긴 하셨지? 두 분 다 마법사였어. 그게 알고 싶은 건진 모르겠지만. 솔직히 난 우리랑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입학시켜선 안 된다고 생각해. 안 그래? 걔들은 그냥 우리랑 다르잖아. 우리가 사는 방식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편지를 받기 전까지 호그와트라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애들도 있다더라. 상상이 가냐? 이런 일은 유서 깊은 마법사 가문들만의 것으로 남겨놔야 한다고 생각해. 그건 그렇고 내 성은 뭐야? 하지만 해리가 대답하기도 전에 말킨 부인이 말했다. 다 됐다, 애야. 해리는 그 애와 대화를 멈출 핑계가 생겼다는데 조금의 아쉬움도 느끼지 않고 발받침에서 폴짝 뛰어내렸다. 그래, 호그와트에서 보게 되겠네. 아이가 질질 끄는 말투로 말했다. 해그리드가 사준 아이스크림을 먹는 동안 해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잘게 부순 견과류를 뿌린 초콜릿과 산딸기 맛 아이스크림이었다. 왜 그러냐? 해그리드가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리는 거짓말을 했다. 그들은 가게에 들러 양피지와 깃펜을 샀다. 해리는 글씨를 쓰면 색깔이 바뀌는 잉크를 발견하고 나서 기분이 조금 좋아졌다. 가게를 떠나면서 해리가 물었다. 해그리드, 퀴디치가 뭐예요? 이런, 해리. 내가 얼마나 아는 게 없는지 계속 잊어버리는구나. 퀴디치도 모른단 말이냐. 아저씨까지 그러지 않으셔도 저 기분 엉망이거든요.
해리는 그렇게 말한 뒤 해그리드에게 말킨 부인의 가게에서 만난 허여멀건 아이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더니 머글 집안 출신은 입학조차 시켜선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머글 집안 출신이 아니야. 그 녀석이 내 정체를 알기만 했어도. 부모님이 마법사라면 그 녀석도 어렸을 때부터 내 이름을 들으며 자랐을 거다. 너도 봤잖아. 리키 콜드런에서 어땠는지. 그건 그렇고 그 자식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해? 내가 여태껏 본 최고의 마법사 중에는 조상 대대로 머글인 집안에서 태어나 오직 혼자서만 마법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도 꽤 있다고. 내 엄마를 봐라. 언니라고 하나 있는 게 어떤지를 보란 말이야. 아무튼 퀴디치는 뭐예요? 그건 우리가 하는 스포츠야. 마법사들의 스포츠지. 그러니까. 머글 세계의 축구랑 비슷한 거야. 모두가 퀴디치를 보거든. 빗자루를 타고 하늘을 날면서 하는 경기인데 공이 4개 있고. 규칙을 설명하는 게 좀 힘드네. 그럼 슬리데린하고 후플푸프는요? 학교 기숙사 이름이야. 기숙사는 내 군대가 있어. 다들 후플푸프는 얼간이들이 모여있는 데라고 하지만. 그럼 전 틀림없이 후플푸프에 들어가겠네요. 해리가 우울하게 말했다. 슬리데린에 들어가느니 후플푸프가 낫지. 해그리드가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악당이 된 마법사 중에 슬리데린 출신이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어. 그 사람도 슬리데린이었고. 아니, 죄송해요. 그 사람도 호그와트에 다녔어요.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해그리드가 말했다. 두 사람은 플러리시 앤 블러츠라는 서점에서 해리가 쓸 교과서를 샀다. 그 가게의 책꽂이에는 도로 포장용 돌만큼이나 크고 가죽 장정이 되어 있는 책, 비단 표지의 우표만 한 책, 기묘한 부호로 가득 찬 책,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책 등이 천장까지 빼곡히 꽂혀 있었다. 뭔가를 읽는 일이 결코 없는 더들리조차 여기 있는 책들은 갖고 싶어서 난리를 칠 것 같았다. 해그리드는 빈딕터스 비리디언 교수가 쓴 저주와 저주 해제, 친구들에게 마법을 걸고 최신 복수 마법으로 적들의 혼을 빼놓으세요. 탈모, 흐느적 다리, 혀 묶기, 그 밖에도 아주 많은 저주 마법이 실려 있습니다. 라는 책에 빠져있는 해리를 거에 끌어내다시피 했다. 더들리한테 저주 걸 방법을 찾고 있었단 말이에요.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는 못하겠지만 머글 세계에서는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마법을 써선 안 돼. 해그리드가 말했다. 게다가 어쨌든 넌 아직 저런 저주 가운데 어떤 것도 쓸 수 없어. 저 정도 수준이 되려면 공부를 아주 많이 해야 되거든. 해그리드는 황금솥도 사지 못하게 했다. 준비물 목록에 백납이라고 적혀 있잖아. 하지만 마법약에 들어가는 재료의 무게를 다는 저울과 접을 수 있는 노쇠 망원경은 좋은 것으로 장만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약재상에 들렀는데 그곳은 상한 달걀과 썩은 양배추를 섞어 놓은 듯한 끔찍한 냄새를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멋진 곳이었다. 바닥에는 뭔가 끈적끈적한 게 잔뜩 들어있는 커다란 통이 여러 개 있었고 벽을 따라 약초와 말린 뿌리, 밝은색 가루가 들어있는 단지가 줄지어 있었으며 천장에는 깃털 묶음이며 송곳니와 이리저리 얽힌 발톱들을 엮어 놓은 줄이 매달려 있었다. 해그리드가 계산대에 있는 남자에게 해리가 쓸 기초 마법약 재료를 부탁하는 동안 정작 해리 본인은 하나에 21갈레온이나 하는 은색 유니콘 뿔과 매우 작고 반짝이는 딱정벌레 눈알, 한 국자의 오크넛이었다.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해그리드는 약재상을 나와서 해리의 준비물 목록을 다시 확인했다. 이제 마법 지팡이만 사면 되겠구나. 아, 그래. 내 생일 선물도 아직 안 줬네. 해리는 얼굴이 빨개지는 듯했다. 안 그러셔도 되는. 안 그래도 된다는 건 나도 알지. 있잖냐, 해리. 너한테 동물을 하나 사줄 생각이다. 두꺼비는 별로야. 몇 년 전에 유행이 지났거든. 두꺼비를 데려가면 애들이 웃을 거야. 고양이는 내가 싫고. 고양이 근처에 가면 재채기가 나오거든. 올빼미를 한 마리 사주마. 애들은 다 올빼미나 부엉이를 갖고 싶어 하지. 엄청나게 유용하거든. 편지도 배달해주고 다 해줘. 20분 뒤 그들은 부스럭대는 소리와 보석처럼 빛나며 쉴 새 없이 깜박이는 눈으로 가득 차 있던 어두운 아일롭스 부엉이 상점을 나섰다. 이제 해리의 손에는 커다란 새장이 하나 들려있고 그 안에 아름다운 흰올빼미가 날갯죽지 아래 머리를 파묻고 깊이 잠들어 있었다. 해리는 고맙다는 인사를 멈출 수가 없었다. 자꾸만 말을 더듬어서 퀴럴 교수 같은 말투가 되었다. 별거 아니라니까.
해그리드가 툴툴대듯 말했다. 더즐린의 인간들한테 선물을 많이 받아보지 못했을 것 같아서 말이야. 이제 올리벤더 씨 가게에만 들르면 되겠다. 마법 지팡이를 사려면 거기 올리벤더 씨네뿐이지. 거기 가면 최고의 마법 지팡이를 살 수 있단다. 마법 지팡이라. 그거야말로 해리가 정말로 기대하던 물건이었다. 마지막으로 들른 그 가게는 비좁고 허름했다. 문 위에는 금박이 다 벗겨져가는 글자로 올리벤더, 서기 전 382년부터 훌륭한 지팡이를 만들어 온 사람들이라고 적혀 있었다. 먼지 낀 유리창 안쪽에는 색바랜 보라색 쿠션 위에 마법 지팡이 하나가 놓여 있었다. 두 사람이 들어서자 가게 안쪽 깊은 곳에서 딸랑딸랑 종소리가 났다. 가냘픈 의자 하나를 빼면 아무것도 없는 아주 작은 공간이었다. 해그리드는 그 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해리는 아주 엄숙한 도서관에 들어온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방금 새롭게 떠오른 수많은 질문을 삼키고 대신 천장까지 가지런하게 쌓여 있는 수천 개의 좁다란 상자들을 바라보았다. 왠지 모르게 목덜미가 따끔거렸다. 이곳의 먼지와 정적이 어떤 비밀스러운 마법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았다. 어서 오시오. 부드러운 목소리가 말했다. 해리는 화들짝 놀랐다. 뭔가 우지직하는 큰 소리가 난 걸 보니 해그리드도 그런 듯했다. 해그리드는 얼른 가냘픈 의자에서 일어났다. 한 나이 든 남자가 그들 앞에 서 있었다. 옆으로 길고 창백한 노인의 눈이 가게의 어둠을 뚫고 달처럼 빛났다. 안녕하세요. 해리가 어색하게 말했다. 아, 그래. 그 남자가 말했다. 그래, 그렇지. 곧 보게 될 거라 생각했다. 해리 포터로구나. 그건 질문이 아니었다. 눈이 엄마를 닮았어. 그 애가 첫 마법 지팡이를 사려고 여기 들어왔던 게 어제 일 같은데. 26cm, 휙 소리가 나는 버드나무로 만든 지팡이였지. 일반 마법을 걸기 좋은 지팡이였어. 올리벤더 씨가 해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해리는 그가 눈이라도 깜빡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은빛으로 빛나는 두 눈이 조금 으스스했다. 반면에 내 아버지는 마호가니 소재 지팡이를 좋아했지. 28cm 잘 휘었고 좀 더 강력하고 변한 마법에 특히 뛰어나지. 글쎄, 내 아버지가 그 지팡이를 좋아했다고 얘기하긴 했다만. 실은 지팡이가 마법사를 고르는 거란다. 그렇지. 올리벤더 씨는 해리와 코가 맞닿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물기 어린 눈에 해리의 모습이 비쳤다. 그럼 이게? 올리벤더 씨가 길고 하얀 손가락으로 해리의 이마에 있는 번개 모양 흉터를 쓰다듬었다. 유감이지만 이런 짓을 저지른 마법 지팡이를 판 것도 바로 나다. 올리벤더 씨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34cm 주목 소재. 강력한, 아주 강력한 지팡이였지. 그런데 가져서는 안 될 사람 손에 들어간 거야. 그 지팡이가 이 세상에 어떤 짓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올리벤더 씨는 고개를 젓더니 다행스럽게도 해그리드를 발견했다. 루비우스 해그리드. 다시 만나서 정말 반갑군. 오크나무 소재, 40cm, 잘 구부러지고. 안 그런가? 맞습니다, 선생님. 네, 해그리드가 말했다. 그것도 좋은 지팡이였어. 하지만 자네가 퇴학당할 때 학교에서 그 지팡이를 두 동강 냈겠지? 올리벤더 씨가 갑자기 엄격한 말투로 말했다. 네, 그랬습니다. 네, 해그리드가 당황해서 발을 바닥에 대고 이리저리 움직이며 말했다. 그래도 조각은 아직 가지고 있어요. 해그리드가 밝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런데 그걸 사용하는 건 아니겠지? 올리벤더 씨가 날카롭게 물었다. 아이고, 그럼요, 선생님. 해그리드가 재빨리 말했다. 해리는 그가 그렇게 말하면서 분홍색 우산을 꽉 쥐는 것을 보았다. 올리벤더 씨가 꿰뚫을 듯한 시선으로 해그리드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럼 포터군, 어디 한번 보자. 올리벤더 씨는 주머니에서 은색 표시가 되어 있는 기다란 줄자를 꺼냈다. 지팡이 잡는 손이 어느 쪽이지? 글쎄요, 오른손잡이긴 한데. 해리가 말했다. 팔 한번 뻗어봐라. 그래, 됐다. 올리벤더 씨는 해리의 어깨부터 손가락까지, 그 다음에는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어깨에서 바닥까지, 무릎에서 겨드랑이까지를 재고 머리 둘레도 쟀다. 치수를 재면서 올리벤더 씨가 말했다.
올리벤더에서 만든 마법 지팡이 속에는 하나같이 강력한 마법 물질이 들어가 있단다. 포터군, 우리는 유니콘 털, 불사조 꼬리깃, 용의 심장 근육을 사용하지. 올리벤더 지팡이 중에는 같은 게 하나도 없어. 똑같은 유니콘이나 용, 불사조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다른 마법사의 지팡이로는 자신의 지팡이를 사용할 때만큼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지. 해리는 문득 콧구멍 사이를 재고 있던 줄자가 그 일을 혼자 알아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올리벤더 씨는 선반 주위를 돌아다니며 상자들을 꺼내고 있었다. 이제 됐다. 올리벤더 씨가 말하자 줄자는 바닥에 떨어져서 아무렇게나 뭉쳐졌다. 자, 그럼 포터군, 이걸 한번 써보렴. 너도밤나무 소재의 용의 심장 근육을 넣은 거다. 23cm짜리지 다루기 좋고 유연하단다. 그냥 집어들고 한번 흔들어 봐라. 해리는 마법 지팡이를 받아들고 바보가 된 기분을 느끼며 살짝 흔들어 봤지만 그러기 무섭게 올리벤더 씨가 해리의 손에서 지팡이를 낚아챘다. 이건 단풍나무 소재의 불사조 깃털이다. 18cm, 상당히 탄력이 좋지. 어디? 해리는 그 지팡이를 시험해 보려 했지만 채 들어 올리기도 전에 올리벤더 씨가 도로 낚아채 버렸다. 아니야. 여기 흑단 소재의 유니콘 털이다. 22cm, 탄력 있는 재질이지. 자, 어서 휘둘러 보거라. 해리는 계속 휘둘렀다. 대체 올리벤더 씨가 무엇을 기다리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해리가 휘둘러 본 지팡이들이 가냘픈 의자 위에 점점 높이 쌓여만 갔다. 그러나 올리벤더 씨는 선반에서 지팡이를 꺼내 올수록 점점 더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았다. 까다로운 손님이다 이거지? 걱정할 것 없다. 여기 어디에 너와 완벽하게 어울리는 마법 지팡이가 있을 테니까. 어디, 이건. 그래, 좋지. 드문 조합이긴 하다만. 호랑 가시나무 소재의 불사조 깃털, 28cm. 다루기 쉽고 낭창낭창하단다. 해리는 지팡이를 받아들었다. 갑자기 손가락에 온기가 느껴졌다. 해리는 지팡이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가 휙 하고 먼지투성이 공기를 갈랐다. 그러자 지팡이 끝에서 붉은 색과 황금색 불꽃 물결이 폭죽처럼 쏘아져 나와 춤추는 빛의 조각들을 벽에 흩뿌렸다. 해그리드가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며 손뼉을 쳤고 올리벤더 씨도 소리쳤다. 브라보! 그래, 그렇지. 좋아, 아주 좋아. 자. 이것 참 신기한 일이군. 이렇게 기이한 일이. 올리벤더 씨는 해리의 마법 지팡이를 다시 상자에 넣고 갈색 포장지로 싸면서 끊임없이 중얼거렸다. 신기해. 정말 신기해. 죄송한데 하고 해리가 말했다. 뭐가 신기해요? 올리벤더 씨는 창백한 시선으로 해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나는 여태껏 팔았던 지팡이를 모두 기억한단다. 포터군 하나하나 전부다. 우연하게도 내 지팡이에 들어있는 깃털을 준 불사조가 또 하나의 깃털을 내주었지. 딱 하나 더 내가 이 마법 지팡이를 갖게 될 운명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까닭은 이 지팡이의 형제가. 그러니까 이 지팡이의 형제가 너의 그 흉터를 만든 지팡이기 때문이다. 해리는 침을 삼켰다. 그래, 34cm 주목 소재.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정말 신기하단 말이야. 마법사가 지팡이를 고르는 게 아니라 지팡이가 마법사를 고른다는 거 기억하지? 내가 뭔가 엄청난 일을 해낼 거라고 기대해야 할 것 같다. 포터군. 어쨌든 이름을 말해서는 안 되는 그 사람도 엄청난 일들을 해냈으니까. 물론 끔찍한 일이었지. 그러나 엄청난 일이기도 해. 해리는 몸을 떨었다. 그는 올리벤더 씨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다. 해리가 마법 지팡이 값으로 갈래온 금화 7개를 내자 올리벤더 씨는 자신의 가게 안에서 허리 숙여 인사했다. 늦은 오후에 태양이 하늘에 낮게 걸려있는 동안 해리와 해그리드는 다이애건 앨리의 골목을 되짚어가서 다시 벽을 통과해 지금은 비어있는 리키 콜드런을 지났다. 길을 가는 동안 해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온갖 이상한 모양의 꾸러미들과 해리의 무릎에서 잠들어 있는 흰올빼미 때문에 지하철 안에 수많은 사람이 그와 해그리드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조차 알아채지 못했다. 두 사람은 갈대와는 다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패딩턴역으로 나왔다. 해그리드가 어깨를 톡톡 두드렸을 때에야 해리는 그곳이 어디인지 알아차렸다. 열차가 떠나기 전에 뭐라도 좀 먹을 시간은 되겠구나. 해그리드가 말했다. 해그리드는 해리에게 햄버거를 사주었다.
두 사람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햄버거를 먹었다. 해리는 계속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왠지 모르게 모든 것이 너무나 이상하게 보였다. 괜찮은 거냐, 해리? 너무 조용한데. 해그리드가 말했다. 해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방금 그는 생애 최고의 생일을 보냈다. 그런데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햄버거나 먹고 있다니. 다들 저를 특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마침내 해리가 입을 열었다. 리키 콜드런에 있던 사람들도 그렇고 퀴럴 교수님의 올리벤더 씨도 그렇고. 하지만 저는 마법이라고는 하나도 몰라요. 어떻게 제가 엄청난 일을 해낼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저는 유명하면서도 왜 유명해졌는지 기억조차 안 나는데요. 볼. 죄송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른다고요. 해그리드가 거친 턱수염과 눈썹 아래로 아주 상냥한 미소를 짓고 탁자 너머로 몸을 기울였다. 걱정 마라, 해리. 너라면 금방 배울 거야. 호그와트에서는 모두가 처음 시작하니까. 괜찮을 거다. 그냥 평소처럼 하면 돼. 어려운 일인 거 안다. 너는 독특한 아이니까. 그런 건 언제나 힘들지. 하지만 호그와트에서 멋진 시간을 보내게 될 거야. 나도 그랬거든. 사실은 지금도 그렇고. 해그리드는 해리를 더즐린의 집으로 돌아가는 열차에 태운 뒤 봉투 하나를 건넸다. 호그와트로 가는 기차표다. 해그리드가 말했다. 9월 1일 킹스크로스역이야. 표에 다 적혀 있어. 더즐린애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내 올빼미로 나한테 편지를 보내라. 그 녀석은 내가 어디 있는지 알 거야. 곧 보자, 해리. 열차가 역을 빠져나갔다. 해리는 해그리드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될 때까지 그를 지켜보고 싶었다.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창에다 코를 바짝 갖다 댔지만 눈을 깜박인 다음 순간 해그리드는 사라지고 없었다. 자, 여러분. 오늘은 J.K. 롤링의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 5장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해리의 모험이 점점 흥미진진해지고 있네요. 다음 챕터에서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궁금하시다면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